1926년 조선의 마지막 황제 순종이 죽자 일본은 조선을 완전히 지우기 위한 마지막 계획을 실행했다. 그 중심엔 조선의 마지막 직계 왕자 이우가 있었다. 이우는 영친왕의 아들로 태어나 일본군 장교로 복무하며 일본과 조선 사이에서 찢긴 삶을 살아야 했다. 그는 누구보다 왕가의 피를 지닌 존재였다. 일제는 그를 일본식 이름 리마사유키로 바꾸고 귀족 여성과의 결혼을 추진하며 정체성을 말살하려 했다. 조선 왕실의 흔적을 지우기 위한 시도였다. 그러나 그는 조용히 저항했다. 변경 한 구석에서 한복을 꺼내 입으며 조선 왕실의 자존심을 지키고자 했다. 조선의 상징이 될 수 있는 그의 존재는 일제에게는 위협이었다. 그를 완전히 지우기 위한 더 치밀한 계획이 시작된다. 그리고 결국 일제는 그의 죽음을 위장하기로 한다. 역사에서 그를 완전히 사라지게 만들려는 작전이었다. 1945년 일본의 패망이 가까워지자 그는 베이징으로 비밀리에 이동하게 된다. 하지만 그 여정의 끝에서 그는 사라졌다. 공식 발표는 병사였지만 시신은 끝내 공개되지 않았다. 조선의 마지막 왕자, 그는 정말 죽은 걸까? 경성의 일부 지식인과 독립운동가들은 의심했다. 이유는 그렇게 쉽게 사라질 인물이 아니야. 그를 봤다는 목격담은 여러 지역에서 나타났다. 도쿄, 상하이, 그리고 하와이까지 그는 살아 있었다는 이야기가 번져갔다. 하와이의 한 교회에선 매일 조용히 기도하던 동양 남성이 있었다. 그를 기억하는 신자는 그는 뭔가 숨기고 있었다고 말했다. 도쿄 외곽의 요양소엔 자신을 설명하지 못하는 조선 남성이 있었다. 그는 기억을 잃었지만 한국어로 기도했다고 한다. 1960년대 일본 병원 기록에서 이름이 가려진 정체불명의 환자 파일이 발견된다. 팔찌엔 이유라는 글자가 남아 있었다. 그를 마지막으로 간호했던 인물은 말했다. 그 사람은 매일 밤 조선이라는 말을 중얼거렸어요. 병원이 정리되던 날 한 나무함이 발견된다. 그 안에는 조선 왕실의 휘장과 나는 조선의 왕자였다는 붓글씨 메모가 담겨 있었다. 한 역사학자가 도쿄 외곽 폐쇄된 요양소에서 낡은 일기장을 발견한다. 붉은 가죽 표지 안엔 조선의 기억이 살아 숨쉬고 있었다. 일기장의 첫 장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오늘도 나는 조선의 왕자로 살아간다. 이름 없는 존재로서. 그리고 마지막 장엔 조용한 유언 같은 문장이 남겨져 있었다. 나는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나의 피는 사라지지 않는다. 그 일기장은 단지 한 사람의 기록이 아니었다. 지워진 왕조가 남긴 마지막 숨결이었다. 왕자의 이름은 다시 한국사 속에 등장하기 시작했다. 박물관과 강의실, 다큐멘터리 속에서 그는 복원되고 있었다. 한 다큐 감독은 말했다. 그는 영웅도 반역자도 아닌 단지 조선을 잊지 않으려 한 사람이었다. 사람들은 이제 그를 죽은 왕자가 아니라 지워진 존재로 기억하기 시작했다. 왕자의 흔적은 점처럼 흩어져 있었지만 그것을 잇는 작업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그가 남긴 기록과 흔적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을 건다. 나는 사라졌지만 존재했다. 시간이 흐르며 우리는 질문하게 된다. 누가 그를 지우려 했는가? 그리고 왜? 그의 삶은 단지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조선이라는 나라가 겪은 상처의 집합체였다. 이유는 사라졌지만 그의 흔적은 여전히 우리 곁 어딘가를 걷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는 우리에게 질문을 남긴다. 당신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진짜 사라진 건 왕자의 존재였을까? 아니면 조선을 잊어버린 우리의 마음이었을까? 그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그것은 지금 우리가 이어가야 할 이야기다.